이렇게 카메라 앞에 혼자 서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이러고 처음 해봐서 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네네.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보면서 하는 게 되니 이게? 아, 네, 많이 긴장됩니다. 수업에서도 그렇고 수업이 아닐 때도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고민해야 되는 점이 좀 많이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뭐 모여서 얘기하는 거, 뭐 등하교를 같이 하는 거 그런 걸 볼 때 되게 재밌겠다, 좋겠다가 아니라 저래도 될까? 이걸 막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아이들이 학습 결손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오랜 긴 방학 생활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의 학습 태도를 다시 개선시키는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랑 그다음 방역 문제에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직도 좀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초창기 때는 정말 공포감에 좀 휩싸였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지에서 비롯된 그런 두려움이 좀 공포감으로 와닿지 않았나 싶고, 사람은 꾸준히 배워야 되는구나. 열심히 공부합시다. 지침이 계속 내려왔는데 애매한 내용들 정하기? 그런 것들은 다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회의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좀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발을 뺀다는 느낌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좀 들었습니다. 네이버 공문이라는 말을 저희끼리는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한테 공문이 먼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뉴스로 그냥 무슨 일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저희는 일하는 중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로 전화가 오는 거죠. 학교로 전화가 와서 저희는 어떻게 해요? 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네? 이러면서 이제 뉴스를 찾아보면 뉴스로는 뭐 교육부에서 뭐 발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 갖고 그런 것들이 조금 서운했다고 해야 되나? 우리한테 좀 먼저 알려주고 준비할 시간을 준 다음에 발표를 좀 하지 뭐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방역 지침이나 뭐 출결, 뭐 학사 관련 지침들이 자주 바뀌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 상황은 굉장히 다르고 우리가 처한 상황도 다른데 그러한 지침들을 무조건 이제 따라야 할 때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활동이나 이런 좀 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런 제한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답답했을 것 같고 수업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런 제한이 많으면 오히려 더 힘들었죠. 원격 수업 경우는 저희가 처음부터 뭐 준비가 된 게 아니었잖아요.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준비하시고 적응하는 데 어려웠고 우리 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래 원격 수업 자체가 안 되는 아이들인데 그런 것들 이제 실제로 해야 됐을 때 가장 어려웠죠. 좋은 영향은 사실 뭐 있나 싶긴 한데 뭐 개인 관리, 건강 관리나 뭐 어떤 마스크를 잘 쓰게 되고 감기나 독감 이런 게 조금은 더 예방이 되었다 뭐 이런 거 말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 좋았던 점을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점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뭐 코로나 이전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1, 2, 3학년 초등학생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학교라는 공간이 단절되고 정적이고 억압되는 그런 곳으로 인식이 이미 잡혀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얘기도 하면 안 되고 친구랑 같이 붙어 앉아서 뭘 하면 안 되고 그런 인식이 첫 번째로는 안 좋은 영향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관계 맺기에 대한 부재라든지 학교 폭력의 증가라든지 이런 점이 부차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학교 폭력이나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까요? 사실 아이들이 저학년에서 만나면서 막 서로 다투고 막 화해하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이뤄질 수가 없었고 대화 자체를 사실 첫 해에는 못하게 했으니까 아이들이 조금은 더 어려진다 해야 되나? 몸은 많이 성장을 했는데 뒤따라오는 관계 기술들이 부족하다 보니 쉽게 다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좀 심화된 아이들이 자기만의 생활에 빠져드는 모습들이 더 강해졌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로 함께 해야 할 어떤 활동에 있어서 빠져도 되거나 좀 덜해도 되는 게 인정이 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작년까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점은 당연히 아이들이 그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개인 위생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단체 생활에 있어서 보건생활, 보건위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었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생태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신 것 같고, 학생들도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사태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예방접종을 맞은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안 좋았던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영향을? 인간 관계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냄새를 맡고 인간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절돼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 이제 프로짐 속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올 때, 저게 정말 애들을 위한 교육인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양한 매체의 친화적인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되자마자 정말 와이파이가 바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와이파이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도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는데 한 번에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사실 태블릿 PC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보급됐잖아요. 근데 그 보급되기 전에는 제가 사실 그 수업을 할 때 스마트 기기가 필요하다, 그럼 제 데이터로 핫스팟 켜고, 그 다음에 제가 따로 공기계 모아놓고 안 쓰는 노트북 모아둔 다음에 학생들 보고 이렇게 쓰게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학교에 이제 구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된 것 같고요. 안 좋은 영향들은 이제 학생들의 불안함이 증가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른들은 뉴스를 보잖아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끼고 거리두기를 하고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그런 맥락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껴야 돼, 병이 있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막연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많이 안정이 됐잖아요. 생각보다 불안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맥락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또 서로 도우면서 뭔가 같이 몸으로 부대끼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가장 풍성할 때인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친구 관계나 이런 관계 맺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미숙하다라는 점이 보이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막 부끄러워서 마스크를 못 벗는 걸 보니까 그게 또 많이 안타까웠어요. 원래 스스로 공부를 잘하고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애들은 가정에 혼자 있어도 원격 수업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지만, 원래 초등학교 발달 단계상 자기주도적 학습이 잘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학습에 대한 격차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벌어져서 기초학력이나 이런 것 못 따라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볼 때는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코로나 전이랑 비교했을 때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 같나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아이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그때그때 진단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원격 수업일 때는 일단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누군가 옆에서 하나하나씩 체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애들이 또 대부분 이렇게 학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혼자 있다 보면 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지금 5학년 영어 수업을 하는데 그 중간보다 진짜 이렇게 아주 잘하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차이?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잘하는 애들은 다 잘하는데 대부분. 하지만 안 되는 친구들은 또 그런 친구들일수록 가르쳐주는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지도가. 근데 그런 걸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오늘 갑자기 이제 수업 끝나면 휙 가버리고 원격 수업 하면은 전화를 붙잡고 하기도 어렵고. 개인별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조금씩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 개인의 공간, 개인의 범위, 개인의 방역 이런 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게 어쨌든 새로운 사회 문화로 자리를 잡은 만큼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쉽게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자연재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휴업이나 휴교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도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이제는 원격 수업이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휴업이 사라지는 건 좋은 걸까요? 저는 또 쉴 때는 쉴 필요도 있다고 쉬는 이유가 있다면 뭐 온라인으로 한다고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의 새로운 방안으로 이제 원격 수업이라는 걸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해봤고, 원격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과 학생들은 다양한 매체와 그다음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는 오히려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학교는 어떠한 새롭게 생길 전염병이 오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우리가 가진 하나의 새로운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급격하게 변화한 건 맞지만 코로나 때문에 변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변할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단지 그게 좀 앞당겨졌을 뿐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어서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비대면 하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나 뭐 도구들이 사실은 자본과 결탁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해 놓은 상태였고, 어떻게든 이게 빨리 상용화가 되기를 바라는 시점이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갈 거였는데 뭐 그렇게 가더라도 항상 우리가 인간다움을 되찾는 그런 교육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 외부인이 학교로 오는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회라든가 학예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좀 교육과정 내에서 자기네들이 준비했던 것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좀 행사들이 진행될 것 같고요. 학교에 정말 필요한 행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선별이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는 것들, 코로나19임에도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선별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좀 담백한 맛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좀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전체 회식과 같은 대규모 회식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화상회의 같은 거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잘 안 했잖아요. 우리가 굳이 꼭 모이고 이랬는데, 이제는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일상화돼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편안하게 활용되어서 좋았고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나 이런 활동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뭔가를 크게 많은 사람들이 뭐 계획을 세워서 막 거창하게 그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평소에 학년, 학급 교육과정 안에서 일상적인 수업 활동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 그런 것들도 좀 변한 것 같고요. 각종 전염병 유행 상황이라든지 일상적인 교육 활동이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분명히 또 생길 수 있어요. 왔을 때 대비하자, 왔을 때 고민하자 하는 게 아니라 좀 미리미리 대비하는 형식의 정책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에만 급급하기보다는 블렌디드 러닝이나 코로나를 계기로 뭔가 활성화되고 많이 정착한 그런 방식들을 조금 더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고 아이들이 이런 걸 자연스럽게 정착시켜 나가는 방향의 정책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교사별 수업의 자율화, 평가나 이렇게 학교 운영 되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업적 또 학급 운영적 자율성을 코로나19 때와 마찬가지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 뉴스를 접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왠지 학교에도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왠지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의 행보를 보여주는 곳이 가끔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더 이상 학교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었지만 그냥 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나서지 좀 말고.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에서는 진짜 선생님들끼리 모르는 부분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배워가면서 이렇게 이뤄났잖아요. 충분히 영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귀찮게만 안 하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축인 것 같아요. 정서회복이랑 기초학력인데요. 사실 정서회복, 기초학력은 코로나 전에도 사업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었죠. 좀 아쉽지만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초학력 같은 경우는 그냥 담임 선생님들한테 강사비 드릴 테니까 애들 지도해라, 나머지. 근데 그것도 뭐 부모님이 동의 안 하시거나 뭐 학생들이 학원 일정 있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 그리고 정서회복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선생님들이 또 어떻게 해라, 담임 선생님들이 애 데리고 가서 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서 회복은 사실 긴 흐름으로 가서 좀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결국 일회성, 뭐 선생님이랑 애들 같이 나가서 뭐 사제동행, 그래서 하루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오고 끝나는 걸로, 물론 그게 아이들한테는 의미가 있겠죠, 그 하루가. 근데 그 아이의 정서 회복에 정말적으로 그게 기여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어렵고요. 근데 담임 선생님들이 부실하게 좀 그걸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담임 선생님들은 그 학생도 있지만 전체 반 학생들의 학생 지도라든가 수업 준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기초학력, 정서회복 그런 사업을 담임 선생님한테 떠맡겨 버리면은 일단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그거에 또 시간을 쓰느라 뭐 수업 준비나 뭐 생활 지도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질의 저하는 또 운연하게 또 아이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좀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그럼 담임 선생님들,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걸 수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좀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 전체 뭐 교사들을 대상으로 뭐 단순하게 전달되는 연수 같은 경우는 굳이 애써서 돈 내서 다 같이 모이지 말고 이제는 편안하게 화상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학습에 대한 격차, 이런 불평등이 더 이제 심해졌으니까 학습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은 1대1 지도가 가장 효과적이고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 협력교사라든가 그런 학생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인력, 그다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이전 이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겠지만 워낙 학생들마다 개별적인 다름이 있잖아요. 환경이든 아니면 뭐 학습에 대한 흥미든 그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런 개별화, 맞춤 교육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연구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관계 맺기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 3학년 친구, 1학년 때 학교에 와서 한창 뛰어놀고 아이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해야 될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3학년인데 이 친구들은 다른 학년 학생들보다 그런 경험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3학년, 2학년 우리 친구들은 좀 이런 체험학습이나 다양한 뭐 심리정서적 활동, 뭐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친구들은 코로나를 겪지 않은 아이들과는 뭔가 목마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선문선답 마무리됐는데, 혹시 소감이나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되게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하고 썼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또 막상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준비를 하겠습니다. 떨려요. 근육이 마비된 것 같아. 얼굴이나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제보다 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죠. 사실 이거 모아봤을 때 선생님들 의견이 또 각자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모아놓으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빨리 마스크 벗고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 하나도 생각 안 나고요. 빨리 마스크 벗고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덕분에 학교에 돌아온 하나의 새로운 왜 다시 이상해 너 갑자기. 안녕하세요. 왜 멋있는 말 하시면서 무서웠고. 이상해? 다시 갈까? 별로야? 이씨 왜 웃는데? 아까는 안 했더니. 하나 해볼래요?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 해요. 이렇게 그냥 말만 하면 돼요.